또 용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오랜만에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 만든 저희 컨텐츠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시 동안 한다고? 우리가 잠시 동안 이승우 선수를 잊고 지냈네요. 아니 잊고 지냈다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반등하면은 이야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계속 반등이 안 돼.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 타이밍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시간 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난 시즌이 너무 출전을 못했으니까. 지난 시즌 리그 4경기 출전해서 네. 222분만 소화를 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 시즌은 5라운드 엔트워프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네.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선발로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올 시즌 공식 경기 이 12경기에서 네. 이 선발 출전이 7경기, 교체 출전이 5경기. 그래서 총 591분을 소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기회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런데 기대에 부응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네.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시트 트라이던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네, 케빈 머스켓 감독이 결국 경질이 됐고요. 그러면서 23세 이하 팀을 이끌고 있는 판힌켈 감독이 클럽 브리에이전에서 임시 감독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근데 클럽 브리에이전에서는 이 시트 트라이던 명단을 봤을 때 선발 명단에도 교체 명단에도 이승우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전 경기에서도 이 무스크롱전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출전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였는데 이번 클럽 브리에이전에서는 아예 명단조차 들어오지 못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출전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머스켓 감독 밑에서는 나름대로 출전 기회를 계속 잡았는데 2골에 멈춰 있었다는 것. 그리고 머스켓 감독이 경질되느냐 아니면은 입지를 다지느냐 그 고비 경기가 11라운드 무스코롱전인데 이 무스코롱전에서 이승우 선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머스켓 감독이 잘리고 이 판힌켈 임시 감독이 왔는데 이승우 선수를 아예 교체 명단에서조차 제의를 했다는 것.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승우 선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승우 선수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 이승우 선수가 유럽의 새로운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잖아요. 새로운 에이전트사와 선수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이적을 생각하는 네. 경우, 또 한 가지는 뭐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승우 선수는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라리가 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라리가 쪽으로 돌아가고자 새로운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도 벨기에 이 주필러 프로리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템포 자체가 이승우 네네. 선수가 플레이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네. 거죠. 이거는 이 리그의 뭐 강이나 아니면 뭐 수준 이거를 떠나서 경기를 하는 템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트 트라이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 전개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공격이 안 풀리면은 전방에 있는 스즈키 유마를 향해서 쏴라. 진짜 단순해 진짜. 아니 경기를 보면은 스즈키 유마밖에 안 보여. 네.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정말. 스즈키 유마가 분명히 굉장히 부지런하게 많이 뛰면서 공간을 많이 커버를 해주고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지만은 이 선수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툴이라든지 이런 한계 같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네. 네. 제가 스즈키 유마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스즈키 유마가 올 시즌 5골 넣었어요. 네. 네, 팀 내 최다골이에요. 좋은 거죠. 네, 네, 굉장히 영향가 잘하고 높은 있죠, 이 골들입니다. 정도면. 네. 그리고 스즈키 유마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전방부터 압박도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스즈키 유마에 얘기할 때마다 이 선수는 신트 트라이던에 꼭 필요한 선수다. 다만 드리블은 하지 마. 자꾸 볼 끌고 가려다가 빼앗기는데 그건 하지 말자. 그거 빼고는 너 다 잘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스즈키 유마를 향해서 쏘면 스즈키 유마가 낙하 지점을 보면서
결국 헤더로서 떨궈주면 그 다음에 뭐 덩컨이 들어가든 필립 포프가 들어가든 이런 경우가 많고 네. 또 한 가지는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를 헤더로서 마무리 지려는 굉장히 단순한 공격들이 많아요. 네,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승우 선수는 조금 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들어가기를 네, 원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우 선수가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경쟁자들을 봤을 때는 경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톱 썼을 때는 스즈키 유마하고 나종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나종 선수가 10경기에서 4골인데 어. 스즈키 유마랑 약간 어울려요. 왜냐하면 나종 선수는 굉장히 직선적이라서 네. 그냥 보고 있으면 아 얘 정말 단순하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볼을 소유하면 상대 문전으로 뛰어가서 슈팅하는 게 거의 플레이의 대다수예요. 아니 근데 지난 시즌부터 돌아보면은 신트 트라이던이 그런 선수가 너무 많아. 많아요. 아주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선수들만 모아놓은 네. 그런 팀이에요. 근데 이제 네. 스즈키 유마가 흔들어 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나종이 들어가면서 슈팅하고 근데 나종이 안 풀리는 경기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네, 네. 끌고 갈 때 계속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스즈키유마가 드리블을 하는 걸 수도 있어. 뒤로 주면은 안 돌아오니까. 네. 그래서 필립 포프를 같이 기용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3명의 공격수를 기용할 때는 스즈키 유마 그리고 나종 필립 포프를 같이 기용했는데 네. 필립 포프 결정력이 거의 최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골 3개의 도움인데 이 중에서 또 콜리디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네, 스트라이커가 네. 있어요. 콜리디오 결정력 거의 아, 최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쪽에서의 좀 뭐라고 할까요? 조합을 생각해서 필립 포프를 기용했었던 머스켓 감독인데 머스켓 감독이 이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파니켈 감독은 필립 포프를 선발해서 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예 측면 쪽에서 공격을 통해서 스즈키마하고 나종을 기용했다가 아 이게 안 풀리는구나. 그래서 필립 포프를 또 투입하는. 거기다 최근에는 나카무라 케이토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카무라 케이토도 이승우 선수의 경쟁 상대가 된 거죠. 지금 쭉 보면은 뭐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고만고만해. 경쟁 못할 수준은 아닌데 그래, 고만고만해요 다. 네, 근데 아. 벨기에 리그의 특성을 봤을 때는 스즈키우마, 나종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 네. 네, 그 중에서 이 공격수들에게 조금 더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필립 포프 또는 나카무라 케이토다. 근데 이승우 선수가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승우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위기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력적인 뭐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고 적응적인 문제들도 있지만은 이 선수들의 스타일과 팀과의 이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승우 선수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핸디캡을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스즈키 유마나 나종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죠. 네, 새로운 감독이 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감독이 와서 이승우 선수가 활약하기 좋은 전술을 쓸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트 트라이던의 순위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한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올 시즌 자칫 잘못하면 강등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든지 이승우 선수를 무언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신트 트라이더는 성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잡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들도 그렇고 내가 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팀을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안 좋죠.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어느 한 팀에 정착해서 본인의 입지를 올리고 거기에서 활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긴 한데 지금은 애초에 선택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경기력 뭐 성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 신트 트라이던에 가게 된 선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그런데 게 나오긴 이건 뭐 해요. 이승우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밝힌 내용 중에 하나지만 네. 처음에 얘기한 것과 현실은 좀 달랐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신트 트라이던 쪽에서 뭐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되니까 이제 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나마나 너를 위한 팀을 만들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승우 선수가 현실적으로 가서 뛰었을 때는 아니 지난 시즌 브리스 감독 밑에서는 출전 기회조차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매우 큰 첫 번째 시즌을 보내고 두 번째 시즌인데 지금부터 무언가 반전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는 얘기가 있는데 FM으로 치면은 구단이 날 속여서 영입한 것 같다. 그런 멘트거든. 네. 아니 이게 근데 많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영입할 때 이렇게 플랜을 제시하지만은 그것을 잘 이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선수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 네, 맞아요. 에이전트나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이 축구판에서도. 그래서 제가 영입 이적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항상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잘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러분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에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팀 여건이 참 안 따라주는 네. 것도 있고 본인도 그 한계를 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워요. 이승우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하고 나서 번뜩이는 장면이 있지만은 신트트라이던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승우 선수가 온더볼에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오프더볼에 강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프더볼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패스가 적절하게 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단순한 공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수 스스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자, 좀 답답한 이야기를 네. 전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주간꿀에도 이번 주는 답답합니다. 네, 이번 주는 고구마 방송. 답답하다. 네, 또 영주TV였습니다. 잘 좀 하자.